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 저랑 인터뷰 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대부분 나이가 많을 것이다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냥 한국에서 젊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평균 연령보다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는 예. 이제 좀 젊은 축에 속하시죠. 네, 올해 해 바뀌어서 43입니다. 아, 43. 네. 근데 요즘 한 살씩 줄잖아요. 만으로 하면 41.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예. 만으로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그냥 41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그럼 네. 41살이시고 예. 한 네. 달 살기 하러 오신 거죠? 네, 다낭에 그 대사님 호텔에 한 달 살기 이제 마지막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 네. 나가시죠? 네. 같은 호텔에 계시면서 저한테 말을 안 거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면 인사는 계속 했잖아요. 네네, 인사는 근데 드렸는데. 대부분은 오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커피 한잔 하시죠, 얘기 좀 나누시죠, 이러신 분이 있고 이제 얼굴 자주 뵙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시는 날까지 제가 말을 걸어서 옆에 자리를 앉았지 제가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인사만 하시다가 가셨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마음은 저도 굉장히 오래된 구독자 중 한 명이고 마음은 웬일이랑 대화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워낙 또 이제 많은 분들 찾아오시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게 피해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 또 혼자 있는 거 잘 해서 그래서 그냥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드렸던 거죠. 주로 혼자 계셨죠? 네. 오셔가지고. 네, 한 달 내내 거의 혼자 있었습니다. 진짜 진정하게 그냥 힐링만 하시고. 네. 어디 많이 다니시지도 않던데. 아니 저는 호이안 후에도 안 갔어요. 네. 다낭에만 한 그리고 달. 방도 제 옆방이시죠. 네. 근데도 사실 인사만 하고 한 번도 뭐 얘기 나누자고 안 해서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사장님 뭐 하는 분이실까? 근데 왜 옆방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길게 대화도 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한 달 있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실은 저도 베트남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일도 전부 그만두고 베트남에 정착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좀 알아보고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못 오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쭉 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에 좀 정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미혼인데요. 네네. 완전히 그냥 쭉 미혼, 그러니까 노총각인데 네네. 저는 사실 30대 때는 그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결혼 같은 경우는 전혀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네. 이게 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신약이 개발돼서 완치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완치가 되고 난 상황에서는 이미 저는 결혼 시장에서 이미 좀 늦어버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베트남에 왔는데 이쪽 젊은 친구들은 나이에 대해서 그래도 좀 확연히 한국보다는 좀 덜 따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제 성향이랑도 잘 맞고, 우선 그게 좀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뒤늦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내 마음에 드는, 한국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여기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좀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어서 네. 한국에서 사는 그 치열한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 와서 이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문득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서 계속 살 필요가 있나,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두 가지가 좀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베트남에 오시기 전에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니신 네, 거예요? 네. 직장생활 사업하신 건 아니고? 네. 자영업 경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없었고. 네. 직장만 다니셨네요. 41살이라고 하셨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사실은 앞으로 쭉 이렇게 살 돈을 모아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외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네네.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뭐 자기가 살 부동산 하나 취득하고 네. 뭐 그런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딱 정확히. 네, 남들보다 더 많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잠시 얘기 나누면서 베트남에 가보신 곳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들어와 있는 기간은 저보다 짧으신데 가보신 곳은 훨씬 많더라고요. 네. 네, 어디 다녀보셨어요? 북쪽에서 라오카이, 뭐 사파, 하롱베이, 하노이, 그 님빈 그쪽에는 이제 보통 하노이를 가면 네. 그 주변까지 싹 갈수 있죠. 돌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는 달랏, 무이네, 나짱, 건터, 호치민, 끼엔장, 다낭, 네. 붕따오 네.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가셨네. 네. 웬만한 여기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하는 곳은 거의 다 가보신 거다, 그죠? 네, 아직 이제 하장 빼고는 가고 싶은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하장도 거의 그 국경 가까이죠. 네. 중국 국경 가까이 네. 북쪽에. 네. 사실은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하장을 좀 같이 갔으면 한다라고 해서 네. 저도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면 얘기거리도 또 많이 생기게 되고 해서 같이 그러면 하장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처를 좀 달라고 했었던 건데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니시고 베트남을 봤더라고요. 사장님 눈에 본 그러니까 40대 한국 남자가 본 이 베트남은 어때요? 여행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장 큰 공통점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모레 내일 당장의 단편적인 걱정은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많은 도시를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마다 이건 다 다를 수 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데 머물고 싶으세요? 많은 도시를 다녀봤는데. 사실 제가 많은 도시 다녀본 이유 자체가 제가 정착할 곳을 찾고 싶어서 네. 다녔는데 다낭에 한 달을 살아보니까 여기에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다낭이 살기에는 가장 편하고 좋지 않나. 일단 산, 강, 바다가 다 있고 호치민처럼 너무 번잡하거나 교통체증이 심하고 뭐 이렇지도 않고 사람들도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예, 저는 다낭에서 살기는 다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다낭에서도 한번 네. 후보지로 네, 가장 유력한 큰 예, 후보지로 남아. 유력한 후보지 네네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치민도 오래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호치민은 어때요? 호치민 올해는 아니고 석 달 정도 있었는데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뭘 자영업이나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거기는 임대료가 거의 살인적인 임대료여서 한국 수준이에요? 예, 한국 이상. 한국에서 네, 어디 한국 이상. 한국에 계실 때 어디에 계시다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수원에 있다가 수원 왔는데 예, 거의 강남 뺨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특히 네. 호치민 일본은 이 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네. 이 나라의 구매력으로 이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을까? 있을까?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임대료여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네, 네. 예, 복잡하고 네. 교통 체증도 너무 심하고 네. 잘 모르겠어요. 호치민에 있는 3개월이 즐겁긴 했는데 다낭에 좀 더 끌리고 있어요. 근데 다낭에 너무 심심하잖아요. 여기에 잠시 왔다 가신 분들은 그냥 관광지로 유명한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살면 뭔가 없어요.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규모는 어느 정도 있지만 뭔가 할 일이 없어요. 괜찮으세요? 그런 건? 트남에 나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좀 그렇게 심심하게 살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네. 네. 익사이팅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세요?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내가 딴 나라도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마음도 큰 건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큰지. 저는 이미
그 사는 나라는 마음을 정한 상태고요. 네. 베트남으로. 아, 베트남 정하셨어요? 네. 근데 그 살 지역은 아직까지 못 정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후보지는 찾아보고 있는데 다낭에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유력한 하시고 후보지입니다. 사는 데는 사실은 너무 한적하거나 너무 한국 사람이 없어도 한국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오래 살면은요 로컬 음식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 땡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해 먹을 수도 있지만 그 해먹는 재료조차도 팔지 않는 곳에 내가 살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다낭이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에 대한 인프라가 다 깔려 있고 도시도 뭐 호치민이나 이런 데 비하면 작지만 그렇다고 시골도 아니어서 네. 불편한 점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낭이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있으신 동안에 오래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가를 가고 싶은 이제 욕구가 당연한 바람일 수 있는데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괜찮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말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저희 희망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네. 예. 여기 계시면서 여행을 하시면서 네. 어떤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일 큰 거는 한국처럼 나이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문화가 별로 제일 안 많으신데요. 크겠지요. 41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장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 41라고 해서 네. 너무 결혼 정년기가 넘었으니까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젊은 친구들도 저는 부담 없이 만나 보기도 하고 저를. 네네. 네. 이 베트남 여성들의 그런 성향이나 외모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으신지 다른 나라도 가보셨잖아요. 네.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네. 필리핀도 자주 가보셨고 네. 이렇게 했는데 네. 베트남이 조금 더 이제 더 끌려요, 사장님한테. 뭐 어떤 나라든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베트남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사람이랑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정착하시려면 뭔가 일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일거리를 이제 베트남에서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다녀가시고 몇 년 계셨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야, 여기서 어떤 걸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게 리스트 업데이트세요? 뭐 실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뭐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제가 할 건데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네. 아이디어 뭐 독특한 아이디어 아니시면은 머릿속에 생각. 그럼 뭐 일단 사실은 편의점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네. 편의점 특히 지금 호치민에 GS 편의점이 200호점 돌파하고 뭐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사실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많이 있었는데 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베트남에서 자영업 외국인이 자영업을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네, 네. 더 힘들게 느껴져서. 나중에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딜레이 하시면. 예,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한국에서 하셨던 일을 여기에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할 거는 없죠. 전혀 그죠? 예 없죠. 예. 자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도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나서 또 지금 현재 이제 잘하는 베트남 친구분이 계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친구는 뭐 그 호치민에 있을 때부터 한 두세 명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예, 베트남 현지 친구. 믿을 만한 친구분들은 네. 있으시네요. 네. 사업을 같이 해도 될 친구분들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사업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네. 어차피 제가 여기서 결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사업은 결혼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건 아니시니까 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뭔가를 하셔야 될 정도의 그 건강이시고 네. 또 그거이시니까 또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내일 돌아가시면 다시 이제 베트남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돌아오시겠네요. 네, 아주 금방에 또 다시 올 것 같아요. 명절은 이제 한국에서 세시고. 네.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겠네요. 네, 다음에 꼭 하장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장 여행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베트남 이제 국내 여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네. 또 사장님 같은 데를 또 가는 건 좀 의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북부 지방을 다 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쭉 한번 돌아보고 하장 갈 마음이 딱 생기면 네. 사장님한테 한 며칠 전에 연락을 띄울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장에서 합류해서 네. 오토바이 잘 타시죠? 네, 잘 탑니다. 혹시 오토바이 타고 길게 여행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오토바이로 길게 여행해 본 적은 없는데 이 한국에서도 그 동네는 항상 오토바이로 많이 다녀서 네네. 예, 오토바이 타는 거는 부담 없이 불편하지는 않으시네요. 예. 그죠? 그러면 오토바이를 좀 탈 줄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어떤 지역에 옮겨갈 때는 오토바이로 갈 필요가 없는데 어떤 지역에 딱 내려서는 오토바이가 있어야만 네. 사실은 베트남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차를 타고 다녀서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랩이 편하다고 해도 네, 맞아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한계가 편하게 있어요. 다니기에는. 여기 오셔서 이제 한 달 살기 하셨잖아요. 네. 이제 한 달 살기 하러 오실 분들을 위해서 나는 여기 있으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 이거 살짝 정확하게 아니어도 되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사지를 하루도 안 빼놓고 받았거든요. 1일 1마사. 네, 1일 1마사지 한 달 내내 좀 저렴한 곳에서부터 좀 비싼 데까지 다 다녀봐서. 근데 식비 같은 경우는 혼자 로컬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비는 많이 안 들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마사지 비용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비용 네. 그렇게 해서 숙박 비용이 총 한 40만 원 정도 네, 들었고. 포함해서 총 150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숙박비를 포함해서 150만 네, 원이요? 1일 1 마사지를 받으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마사지 비용 외에는 제가 하루에 한 10,000원 쓴 것 같아요. 커피도 다 마시고 담배도 사 피고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제가 우선 첫째 아침은 안 먹는 편이라 네네. 그렇게 하니까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좀 비싼 거 먹어도 한 20,000원? 네네. 비용을 줄여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고 전혀 아닌데도 150만 원으로 150만 원보다는 좀 더 많고 150에서 200 사이? 200 사이 정도. 170? 뭐 그 정도 170만 원 정도. 네네. 더 많이 들 줄 알았는데 근데 한 달 계시는 분은 워낙 제가 좀 뭐 후회도 안 가고 네네. 호이안도 안 가고 네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 가보셨잖아요. 호이안 후예요? 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네. 호기심이 안 생기세요? 바나일도 안 가봤습니다. 바나일도 안 가봤어요? 네. 관광지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네요. 아 그렇죠. 관광지보다는 그냥 이 현지 사람들 사는 모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그냥 가봤는데 인생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이다 이런 건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그 구석구석 골목길들이나 다낭에 그 뭐 꽁시장 이런 그 현지인들 큰 시장들 이런 네네. 데들 그런 데들 가는 거 좋아하고요. 아, 예, 관광지 자체보다는. 네. 제가 만든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와서 한 달 살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많이 됐죠. 그리고 무영글로벌님 구독자 할인도 요긴하게 네. 이용했고요. 음식점 같은 것도 그 영상에 소개된 것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다.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 좀 더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다. 이런 거가 있으세요? 제가 로컬을 많이 다녀보니까 최소한의 그 숫자 언어 같은 부분 네. 그런 부분만 잘 알고 와도 숫자만 알고 와도 로컬에서 뭔가를 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좀 베트남어 네네. 회화, 네. 서바이벌 예, 회화 기본 정도. 중에 기본 그거를 하나 한 편 만들어서 올려놓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희 선생님도 있으니까 네. 희 선생님을 붙잡고 한번 네, 진짜 필요한 단어들만 네. 내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